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게스티메이션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케이스 인터뷰 안에도 이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게스티메이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케이스 인터뷰는 이제 더 후반부에 그 다음 챕터 정도로 케이스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스티메이션을 몸풀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몸풀기라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저희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먼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이렇게 많이 해보시면은 감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스티메이션은 뭐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고 우리나라의 뭐 GDP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은 얼마이고 이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혹은 누구나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그 지식만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리서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이제 근사치를 추정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게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눈앞에 있으면은 제일 좋겠지만 컴퓨터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모델링을 하든 아니면은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뭔가 구해야 돼요. 뭔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하루 매출액을 구해야 돼요. 프로젝트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로직을 가지고 추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또 실무적으로 게스티메이션이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지금 면접 보고 있는 면접자가 머리가 좋고 논리력이 뛰어나고 이거 할 수 있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들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생각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스티메이션을 면접 때 많이 물어보고요. 물론 면접 때 하는 게스티메이션이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워낙 그 압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는 거고, 일부 국가들에서는요 게스티메이션이라고 안 불리고, 예를 들어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은 게스티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페르미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리학자 그 엔리코 페르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페르미 추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게스티메이션, 페르미 추정 거의 대동소이한 거니까요.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뭐든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냥 면접관 맘이에요. 면접관이 그냥 갑자기 그냥 면접장에 앞에 뭐 물통이 하나 놓여져 있으면 그냥 갑자기 생각 없이 이거 물통 이거 우리나라에 몇 개 있을 것 같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아무거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보통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은 크게 이렇게 4가지 유형 많이 나옵니다. 시장 규모 추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장 규모, 뭐 헬스클럽의 시장 규모, 기저귀의 시장 규모 이런 것들 추산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 왜 나오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마켓 사이징 할 수 있는지 보려는 거죠. 매출 추정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뭐 스타벅스 하루 매출액, 뭐 올리브영의 한 달 매출액, 뭐 서울시 짜장면집의 하루 평균 매출액, 이렇게 매출 추정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수익보다는 매출로 하는 게 그쵸? 수익은 이제 조금 비즈니스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수익단의 문제들은 케이스 스터디 가셔야 나오고 매출 추정 정도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몇 개 있냐를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는, 한남도역에는 하루 차가 몇 대 지나갈까, 뭐 우리나라에 주유소가 몇 개 있을까,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몇 개 있을까, 카페에서 하루에 필요한 빨대의 개수는 이라든지 이런 개수 추정. 그래서 요거 3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사실 3개가 다 사실 이 개수에다가 가격 곱하면 매출이고, 그렇죠? 매출액을 모아 모으면 사실 시장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3개는 거의 추정하는 방식이나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이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분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논리력과 수학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거 3개는 얼추 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잘 못하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기타 문제들이 조금 사람을 당황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보잉 747기에 탁구공을 가득 채운다면 몇 개 들어갈까? 이거 생각도 하기 싫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짜증납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에 홈이 몇 개 있을까?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근데 그쵸?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에 홈이 몇 개 있을까? 약간 브레인 티저 느낌도 나죠. 뭐 맨홀 뚜껑은 왜 둥근가? 뭐 이런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주도에 전 세계 인구를 모두 세워놓을 수 있을까라든지, 뭐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릴까라든지, 또 최악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건물 벽에 붙어 있는 뭐 하얀색 페인트의 양을 모두 합치면 몇 리터일까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지금은 목표는 이런 시장 추정, 매출 추정, 개수 추정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잘하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목표로 가져가시고, 저런 기타 문제들은 나중에 제가 게스티메이션도 한 50개 문제 정도 예제 문제들을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보시면서 한번 좀 시간 넉넉하게 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거든요. 물론 막 인터뷰도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일단 처음 하실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한번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해보시면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게스티메이션도 케이스 인터뷰랑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순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게스티메이션도 문제가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히려 애매모호한 거는 조금 잘라내줘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너무 막 크다 그러면 스코프를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케이스 인터뷰랑 마찬가지로 초기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든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게스티메이션 문제들은 접근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잠시 뒤에부터 이제 보겠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단 생각해내는 것부터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접근 방법을 딱 나는 하나만 말하고, 제가 초창기 때 했던 실수가 그거예요. 제가 그 처음 인턴 면접 볼 때, 저는 베인앤컴퍼니 면접 볼 때 떨어졌던 이유가 뭘 물어봤었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항공 노선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거 쉽네 하면서 풀었는데, 문제는 접근 방법을 딱 하나만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사실 접근 방법을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그 당시에 면접 볼 때 한 서너 가지가 떠오르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고르고 이제 그냥 그것부터 쭉 시작한 건데, 접근 방법을 처음부터 여러 개 있다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중에 난 이걸 골랐다,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끝나고 나니까 면접관이 왜 접근 방법 하나밖에 생각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아쉬웠죠. 결국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던 면접이고, 그거 떨어지고 알아두었죠. 알아두었는데, 아무튼 접근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 내가 실무라면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런데 지금 뭐 게스티메이션 하는 이런 면접 장소에서 내가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쓰겠다. 그런 판단을 해주시고 그거를 다 면접관한테 잘 표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선택했으면 이제 가정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그 각각의 인풋들에 대해서 이거는 몇 개로, 이거는 몇 개로,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게 세 번째. 가정 수립하는 거 단계에서 이제 면접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원래는 뭐 벤티도 있고 그란데도 있지만 편의상 그냥 5,000원짜리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해도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 가정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반으로 이제 계산하는 단계가 마지막이고요. 계산은 마지막까지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산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암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손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산식 자체가 쉬우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무튼 이 계산 도출하는 거는 끝까지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면접관에 따라서. 그래서 요 계산하기 단계까지, 요 단계까지 쭉 하는 게 우리 게스티메이션의 일반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를 몇 개까지 저희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촬영할 때는 뭐 한 5개만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문제를 추가해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같이 풀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같이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자꾸 풀다 보면은 방법이 보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도 한번 푸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